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의 테마는 로봇 AI, 인공지능, 지주사 의료기기, 수소연료전지, 로봇 산업 반도체, 후공정 AI, 젠비디아, 골프장 골프가 있습니다. 두산은 1933년 설립되어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켓, 두산퓨얼셀, 두산로보틱스 등 총 24개 계열 회사로 이루어진 두산그룹의 지주회사임 자체 사업으로 전자소재 사업, 통합 IT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자회사를 통해 발전설비, 소형 건설기계, 연료전지,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사업을 영위함 5G, 친환경자동차, 친환경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두산은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두산테마, 로봇 AI, 인공지능, 지주사 의료기기, 수소연료전지, 로봇 산업 반도체, 후공정 AI, 젠비디아, 골프장 골프. 기업개요 동사는 1933년 설립된 두산그룹 지주회사로 2009년 지주전환 후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등 다양한 자회사 보유하며 사업 영역 확장 중 두산은 지주사업과 전자비지, 디지털 이노베이션부를 운영하며 두산에너빌리티, 두산퓨얼셀, 두산밥켓 등 주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주 확대, 두산퓨얼셀은 수소발전 시장 진입, 밥켓과 두산계열사는 판매지역 다변화 및 협업 강화에 주력 재무. 2024년 계열사,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수주, 두산퓨얼셀 수소시장 진입, 두산밥켓 북미 판매 등 실적 호조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연결 매출 전년 대비 증가폭 확대. 특히 발전설비, 연료전지 신규 사업 매출 비중이 원자재가 인건비 및 R&D비 증가 등 비용 압력 확대와 일부 신규 사업 초기 투자비 반영 영향으로 판관비 비중 증가. 그러나 전사적 비용 효율화, 투자 지분 평가손 등 비경상 요인 축소로 순이익률 방어되는 양상. 체코, 폴란드 등 주요국 원전 수소 프로젝트 수주 본격화, 글로벌 친환경 설비 연료전지 시장 확대 기대감. 밥켓의 글로벌 판매 채널 다변화, 지속되는 IT 서비스 신사업 모색 등으로 중장기 외형 성장 모멘텀 유. 로봇 관련주 두산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년 11월 3일 기준 KRX 장마감, 두산의 시가총액은 16조 8,2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곱하기 현재 주가입니다. 두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1위입니다. 두산의 상장 주식 수는 1652만 3835주입니다. 두산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두산의 PER, 주가 수익 비율, 은 A배이고 추정 PER은 89.00배이며 동종업계 PER은 12.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24.14배, EPS, 주당 순이익은 1,562원, BPS는 83,153원, PBR은 3.07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32,522원, 2023년 12, 18,133원, 증가율 44.244%, 2024년 12, 1,562원, 증가율 41.753%, 2025년 12, 21,443원, 증가율 208.341%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36.0%, 2023년 12, 22.74%, 2024년 12, 14.57%, 2025년 12, 15.02%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11.83배, 86,0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2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6만 3,333원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11,260억 원, 14,363억 원,
38억 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5,812억 원, 2,721억 원, 3,022억 원입니다. 두산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 비율은 153.53%이고 유보율은 1,492.48%입니다. 200% 이하로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224.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 비율 업종 평균 부채 비율이 120.35%이고 두산의 부채 비율이 62.1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재무 정책을 유지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의미합니다. 낮은 부채 비율은 경제 변동성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재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보수적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27.2%이고 두산의 총자산 증가율이 1.9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3.51%이고 두산의 매출액 증가율이 8.37%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64.35%이고 두산의 순이익 증가율이 0.0%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 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5.74%이고 두산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6.02%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 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 순이익률이 1.15%이고 두산의 총자본 순이익률이 2.2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자본 비율이 68.81%이고 두산의 자기자본 비율이 61.6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여 주가 상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 재무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166.23%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매출 채권은 증가하여 매출 채권 회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 회수 미회수 시 판관비, 대손상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현금 흐름표로 볼 때 당해 법인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성장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 현금 흐름, 재무 현금 흐름으로 보아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생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활동을 통해 차입이나 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해석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은 성장성 있는 기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차트 분석 두산의 2025년 11월 3일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218000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94만 9천원보다 6만 9천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5만 4,600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산의 종가는 218000원이며 두산의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산의 종가는 218000원이며 두산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0일, 240일, 480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고 있어 장기적으로 주식이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48%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RSI가 82.94%로 과매수 상태임을 뜻하고 가격 조정 또는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신호입니다. 금일 로봇 AI, 인공지능, 지주사 의료기기 수소연료전지 로봇 산업 반도체 후공정 AI, 젠비디아, 골프장 골프는 거래량 12만 1763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만 165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23,149주, 모간스탠리에서 11,054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137주, NH투자증권에서 9,975주, KB증권에서 9,7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KB증권에서 14,75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3,736주, NH투자증권에서 11,258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86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18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15.62%은 28,85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6,315주만큼 순매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로봇 관련주 두산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금일 제약바이오 면역항암제 항암제 바이오시밀러 덱사메타손 지사제 항바이러스는 거래량 455만 6,11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만 2,63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4만 9,80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1만 2,70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6만 8,558주, 한국투자증권에서 37만 5,321주, 삼성증권에서 35만 1,67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92만 9,197주, 신한투자증권에서 78만 2,84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0만 6,080주, 한국투자증권에서 33만 567주, 삼성증권에서 29만 9,61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96%, 은 19만 7,0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038주만큼 순매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